어머니, 이제 개처럼 기어다녀 보세요.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 50평 아파트 거실 32살 며느리 최수연은 69살 시어머니 박정숙에게 대걸레를 던졌습니다. 빨리 안 기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서 대걸레를 주우러 갔습니다. 이 장면을 CCTV가 다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이 영상이 법정에 제출되면서 며느리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반전이 정말 미쳤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2019년 9월 21일 저 박정숙은 64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 김태훈 하나만 키워왔습니다. 태훈이는 당시 30이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었죠. 엄마, 나 결혼한다. 태훈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누구랑? 회사 후배. 최수연이라고. 27이야.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2019년 12월 7일 태훈이와 수연이가 결혼했습니다. 수연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키도 크고 날씬하고.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수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결혼식 부조금으로 6천만 원이 거쳤습니다. 저는 그 돈을 태훈이한테 줬습니다. 아들아, 이거 가지고 신혼집 꾸며라. 그런데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관리할게요. 제가 재테크 잘해요. 그래, 그럼 부탁한다. 하지만 그 돈은 수연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신혼 한 달 후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사실래요? 응, 같이? 네.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잖아요. 우리가 모시고 살게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하나요? 2020년 2월 저는 태훈이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50평 아파트. 전세금 12억이었는데 태훈이가 대출받아서 들어간 거였습니다. 엄마, 편하게 지내. 태훈이가 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행복했습니다. 수연이는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하지만 한 달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먼지 그대로잖아요. 수연아, 미안하다. 미안하면 제대로 하시든지요. 저 회사 다녀서 바쁜데 집까지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3월 수연이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래도 좀 해주세요. 전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요. 그래, 내가 할게. 64 할머니가 며느리 빨래를 했습니다. 4월, 어머니, 저녁 준비도 해주세요. 전 약은 많아서요. 알았다. 저는 매일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5월, 어머니, 제 방 청소는 왜 안 해요? 게으른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미안하면 뭐해요? 빨리 하세요. 6월, 수연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밥 짜요. 제대로 못하시면 아예 하지 마세요. 어머니, 빨래 왜 이렇게 해요? 옷이 다 상했잖아요. 어머니, 청소 다시 하세요. 이런 걸 청소라고 해요? 저는 매일 욕을 먹었습니다. 64 할머니가 30도 안 된 며느리한테, 태훈이한테 말했습니다. 태훈아, 수연이가 요즘 너무 심한 것 같아. 엄마, 수연이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이해해줘. 하지만, 엄마, 며느리 눈치 좀 봐줘. 요즘 며느리들은 안 그래. 저는 참았습니다. 2021년 정월 수연이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집에 있을 거예요. 임신 준비하려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손주를 보는구나. 하지만 수연이는 임신을 안 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놀았습니다. 드라마 보고 쇼핑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더 심하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제 아침 준비해 주세요. 어머니, 제 옷 손빨래로 빨아주세요. 세탁기 돌리면 상해요. 어머니, 저 외출하는데 집 청소 다 해놓으세요.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아침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65살 노인이 이 장면에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2021년 7월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활비 좀 주세요. 생활비? 네.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사시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만요. 100만 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있었습니다. 남편 보험금이었습니다. 그걸로 노후를 보내려고 했는데, 수연아, 내가 돈이 별로 없어서, 어머니, 우리 집에서 공짜로 사시려고요? 밥도 먹고 전기세 수도세도 쓰시면서, 그게 아니라, 어머니, 우리가 모시는 것도 힘든데, 최소한 생활비는 내셔야죠. 결국 저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수연이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100만 원으로 부족해요. 200만 원 주세요. 200만 원? 네. 물가도 올랐고 어머니 드시는 것도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어머니, 우리가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는 200만 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이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4월 제 돈이 바닥났습니다. 수연아, 나 이제 돈이 없어. 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미안하다. 어머니, 그럼 연금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저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연아, 그건 내 생활비인데. 어머니 무슨 생활비요? 우리가 다 해드리는데. 그냥 주세요. 결국 저는 연금까지 다 수연이한테 줬습니다.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7월 수연이의 태도가 더 악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개처럼 기어다녀 봐요. 뭐라고? 못 들었어요? 기어다니라고요. 청소할 때. 수연아, 빨리 안 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기어다녔습니다. 66살 할머니가 며느리 명령에 9월 수연이는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청소 왜 이렇게 해요? 찰싹 뺨을 때렸습니다. 수연아, 시끄러워요. 제대로 안 하니까 맞는 거죠. 12월 수연이는 저한테 밥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어머니, 살 좀 빼세요. 너무 뚱뚱하세요. 하루 한 끼만 줬습니다. 저는 굶었습니다. 태훈이한테 말했습니다. 태훈아, 수연이가 날 때려. 엄마, 무슨 소리야? 수연이가 왜 엄마를 때려? 정말이야. 그리고 밥도 안 줘. 엄마, 나이 드시니까 착각하시는 거야. 수연이가 그럴 리 없어. 태훈이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만 믿었습니다. 2023년 3월,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남기자. 제 방에 몰래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산 작은 카메라, 거실과 제 방에 2개, 그리고 6개월 동안 모든 걸 녹화했습니다. 수연이가 저를 때리는 장면, 욕하는 장면, 기어다니라고 시키는 장면, 밥을 안 주는 장면, 돈을 뜯어가는 장면, 이 장면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2023년 9월,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노인학대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6개월치 CCTV 영상. 경찰은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심각한데요.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9월 21일 경찰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최수연 씨 계십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수연이는 당황했습니다. 뭐요? 노인학대? 네. 시어머니 박정숙 씨가 신고하셨습니다. 저게 미쳤어요? 제가 언제 학대를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은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수연이가 저를 때리는 장면. 이건 경찰서로 동행하시죠. 10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영상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영상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피고인,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저건 오해예요. 오해? CCTV가 다 찍혔는데요. 수연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모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더 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끝까지 꼭 보세요.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3,8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3,800만 원? 네. 생활비 명목으로 2천만 원, 연금 가로채기로
1,800만 원입니다. 뭐? 수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전 생활비 받은 거예요. 갈취가 아니에요. 하지만 피해자는 폭행과 협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준 겁니다. 이건 갈취죄입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의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수연이의 명품 구매네요. 에르메스 백 2,500만 원, 샤넬 구두 600만 원, 루이비통 지갑 400만 원. 피고인은 시어머니한테 갈취한 돈으로 명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갔습니다. 하와이, 유럽, 일본. 총 800만 원. 태훈이가 충격받았습니다. 수연아, 이게 뭐야? 여보, 이건 엄마한테 받은 돈으로 명품 사고 여행 다닌 거야.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수연이는 울었습니다. 저는 미안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12월 판결이 났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노인학대 및 갈취죄로 벌금 5천만 원, 피해자에게 3,800만 원 배상. 수연이는 충격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태훈이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이혼하자. 여보, 나 이런 여자랑 못 살아.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2024년 2월 태훈이와 수연이는 이혼했습니다. 수연이는 재산 분할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범죄자니까. 명품도 다 팔아서 벌금 내고 배상금 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친정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3월 태훈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수연이 말만 믿고. 괜찮다 아들아.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저는 태훈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태훈이는 아침마다 제 식사를 챙겨주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합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5월 수연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수연 씨,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전 당신을 용서 못합니다. 7월 태훈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 이지은 씨, 35살,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9월 태훈이와 지은 씨가 결혼했습니다. 저는 축복했습니다. 지은 씨는 정말 착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모실게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아들과 새 며느리가 잘 대해줍니다. 손주도 곧 태어날 예정입니다. 수연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편의점 알바를 한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서 원룸 월세 내며 삽니다. 나이 37에 혼자. 가끔 수연이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납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태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인을 학대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시어머니가 언젠가 반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노인 편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교훈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